네, 이번에는 49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량이 m과 2m, 즉 2배 되는 질량이 더 아래에 이렇게 묶여 있죠. 마찰 없는 경사면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때 윗줄의 장력과 아랫줄의 장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유물체도 그림을 잘 그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M을 T1 장력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겠죠. 근데 이걸 좀 그림을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크게, 긴 줄이 이렇게 있어서 첫 번째 M이 있고, 요것도 이렇게 다시 여기 M이 있고, 요 아래에 무거운 EM이 있는 거죠. 요 EM은 좀 더 길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하죠. 이때 이제 작용하는 힘을 그려보는데 줄이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M을. 그리고 두 질량체 사이에는 역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이 힘이 T1이 되는 거고, 줄로 서로 당기는 이 힘이 T2가 되겠죠. 이렇게 장력은 서로 당기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 힘도, 중력도 있겠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EMG가 되고, 이건 MG가 되죠. 이 힘을 분해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MG에 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가해지는 힘이 이건 E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 요 힘은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물체, 즉 M1에 위에 있는 물체 M이라고 할까요? M의 자유물체도에서 힘을 보면 오른쪽 아래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자면 이 M에게는 T2, T2가 오른쪽, 그리고 MG 사인 세타가 역시 오른쪽이고 반대 방향으로 T1이 있는 거죠. 그런데 평형을 이루었으니까 알짜힘은 없게 됩니다. EM에 대해서도 알짜힘을 구해보면 EM은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그렇죠? 여기에 오른쪽 아래 성분으로 EMG 사인 세타가 있는 거고 그 반대 방향으로 T2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합력은 0이 되겠죠. 자, 이래놓고 보면 이걸 변변 더하면 어떻게 돼요? 변변 더하면 T2가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소거되죠. 그리고 3mg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3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T1이 0이니까 T1을 이항해주면 이렇게 T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T1을 구했으면 이제 T2는 여기다 놓고 T2를 구해주면 T2는 어떻게 돼요? T2는 T1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니까 2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T1도 구했고 T2도 구했다. 자, 그런데 m이 주어져 있어요. m은 1kg이니까 여러분들이 g는 또 9.8 놓고 세타는 30도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T1은 얼마나 나오겠어요? T1은 3 곱하기 9.8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 한 20 정도 나오겠네요. 20. T1이 여기에는 왜 30이라고 나왔을까요? M이 1이 아니라 M이 2죠. 2. 제가 잘못 봤네요. M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를 또 곱해줘야죠. 그러니까 약 30 정도 나오겠죠. T2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52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네가 움직이지 않게 수직선에서 매달려 있을 때 일정하게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세타가
30도의 각이라면 그네의 속도 V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는 이미 여기 힘의 분해가 이미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의 중심 방향의 힘은 T 중에서도 사인 세타죠. T의 사인 세타. 이 수직 방향의 힘은 mg하고 T 코사인 세타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는 0으로 평형을 y축 방향은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구의 중심 방향으로는 T의 사인 세타가 있어요. 이 사인 세타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90력이 되는 거고 90력은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해서 ma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더 써보면 t 코사인 세타는 그냥 mg가 되겠죠. mg를 이항해주면 자, 그래 놓고 이것도 변변 나눠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가 되고 부변은 m 하나씩 약분되고 이건 r 곱하기 g분의 v 제곱이 돼서 속력을 구하라 했을 때 바로 v는 r 곱하기 g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여기서 30도로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다 잘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면 얼마가 이렇게 나오는가 보죠. 예. 자, 52번까지 잘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5번이 되는데 역시 오는동이죠. 자, 이렇게 오는 동안은 입자를 끌어당기는 구심력은 바로 이 물체가 아래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제공이 되죠. 근데 이 높이가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물체의 자유 물체도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로 mg하고 위로 줄이 당기는 장력 t가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줄이 당기는 힘 역시 t가 되는 거고 그 t가 구심력 역할을 해줘야겠죠.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이게 바로 구심력 F는 ma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속력인데 따라서 여기서 V는 m분의 r t 곱하기 이렇게 루트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r도 잘 모르겠고 t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t는 평형이 돼 있죠. t는 t-mg, mg-t가 0이 돼야 되니까 t는 그대로 mg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루트 m분의 r t가 mg 이렇게 mg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값들을 여기 잘 대입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점은 얘가 당기는 이 장력이 구심력 역할, 이 입자의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장 보도록 하죠. 경사각이 30도인 빗면 위에 놓인 0.5kg의 물체가 2m 미끄러집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수직 항력은, 운동 마찰력이 각각 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중력은 아래로 가야죠.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mg. 그런데 물체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둘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예요? 60도가 되는 거죠. 60도. 따라서 중력이 하는 일은 mg, 중력이 하는 일을 wg라고 쓰면 mg 곱하기 이동거리, 이걸 d라고 합시다. d는 2m 이동했어요. 그죠? mgd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돼야 돼요. 사이각이 이거 60도니까 30도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코사인 60은 그냥 2분의 1이죠. 2분의 m이 얼마야? 0.5 거기 g는 9.8 t는 2가 되니까 4.9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직항력이 하는 일은 수직항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죠. 자, 이동한 방향 변이와는 90도가 되니까 직각일 때 힘이 하는 일은 0이 되어야겠죠. 자, 10번 운동마찰력이 하는 일을 구하라. 운동마찰력이 하는 일은 WF. 자, 운동마찰력은 FK, 이동거리는 2m. 근데 둘이 이루는 각도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코사인 180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수직력은 우리가 mg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여기 이렇게 우리 경사면 할 때 이 수직력과 이 mg 코사인 세타는 서로 평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 수직력을 n이라고 하면 n은 mg 코사인 여기서 30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마찰력은 어떻게 돼요?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마찰 계수 곱하기 mg 코사인 30. 이게 n이잖아요. n. 그렇죠? 다시 써준 거죠. 자, 그래서 이 fk를 구해서 여기 넣어주면 wf는 mu k mg 코사인 30도 곱하기 d 곱하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7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찰 계수가 여기 운동 마찰 계수 0.2가 있었잖아요.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6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탄성과 길이가 같은 5개의 용수철로 구성된 운동기구입니다. 용수철 1개의 용수철 상수, 그죠? 이 기구의 용수철 상수는 1개당 310N인데 이게 5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5개의 용수철 상수는 이 310 곱하기 5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1550 뉴턴 퍼 미터가 돼야겠죠. 자, 용수철 1개를 45cm만큼 잡아당길 때 필요한 힘 1. 자, B번을 구하는 거예요. A번은 1개에 대해서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를 주는 거죠. 또는 힘이 하는 일을 해주면 돼요. 힘이 하는 일. 용수철 힘은 FS는 얼마예요? KX입니다. K가 이미 310이라고 했으니까 310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잡아당길 때 필요한 힘이다 그랬으니까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용수철을 이렇게 힘을 줘서 그만큼 당길 거다. 델타 X만큼. 그러면 이때 이 힘이 하는 일은 2분의 1 KX의 제곱. 우리 그냥 델타 X라고 하지 말고 X라고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10 곱하기 X 0.45m죠. 0.45의 제곱. 계산기로 잘 계산을 하든가 이렇게든가 해보세요. 그럼 이게 31.4줄 나오게 되겠습니다. B번에 이 용수철 한 가닥을 45cm 당길 때 필요한 힘은 얼마인가? F는 KX죠? KX. 그렇죠? 용수철 힘이 마이너스 KX인데 용수철 힘과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야 되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310 곱하기 0.45에서 139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6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던 질량이 20kg의 물체를 좀 더 빨리 움직이도록 힘을 준 겁니다. 힘을. 그렇죠? 밀어준 거죠. 힘을 가했더니 힘을 이렇게 가했다가 이렇게 좀 줄여줬어요. 그래서 변하는 힘이죠. 변하는 힘이 작용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힘과 변이 또는 위치 사이가 이루는 힘의 그래프와 위치축이 이루는 넓이가 바로 그 힘이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하는 일, W는 이 넓이 다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가로가 12, 세로가 10인데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주면 60줄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설명이 속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 속력이 2.5였어요. 2.5. 그래서 이 일을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나중 운동 에너지는 속도를 몰라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이미 속도를 알고 있죠. 그래서 vi의 제곱. 그렇죠? 따라서 이 놈을 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다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60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예요? 20이니까 이거 10이죠. 10 V제곱 마이너스 여기도 10 곱하기 2.5의 제곱. 그러니까 V를 구해낼 수 있겠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68번에서 수평으로 놓인 용수철 상수가 100Nm 용수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다른 쪽 끝을 물체를 매달았어요. 늘어난 길이가 20cm인 지점. 여기가 아마 원점인 것 같죠? 늘어난 길이가 20cm인 지점에서 10cm인 지점까지 줄어들 때 용수철이 물체에 한 일은 이때는 용수철이 하는 용수철 지금 문제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어디가 원점인지 모르겠잖아 지금. 그죠? 어디가 원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예. 100Nm 용수철 K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K는 다른 쪽 끝에 물체를 매달았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20cm인 지점에서 10으로 바뀔 때까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10cm인 지점을 평형점이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도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용수철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양의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힘과 변위가 같은 방향이면 그 힘이 하는 일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F는 KX라는 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써도 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용수철이 지금 물체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용수철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F는 마이너스 KX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음의 일을 하지만 이렇게 오니까 양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의 일. 이 값을 구해야 돼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20으로 이렇게 놓는 게 좋은가요? 예. 지금 평형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 20이라는 게 평형점이 여기가 평형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수철이 자연 상태에 있는 점이 어딘지 안 나와 있어서 구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 문제는 잘못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알겠죠? 넓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지만 여기 있던 게 어디까지 오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까지 온 건지 20이 어디예요? 20이 여기가 20인지 여기가 20인지 10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6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 70번. 어느 공사장에서 150kg인 벽돌 뭉치를 줄에 매달아 건물 위로 올리는데 8,000줄의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이건 단순하죠? 벽돌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올려요? 어디까지 올렸어요. 그죠? 몇 미터, H라고 합시다. H만큼 올렸는데 얘를 올리려면 중력만큼의 힘을 계속 줘야죠. 그래서 가해지는 힘은 mg의 힘을 가해줘야 되고 이동거리가 h가 됩니다. 그럼 힘이 하는 일은 얼마예요? mg 곱하기 h만큼 힘이 중력이 일을 하겠죠? 중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이게 mg라고 해서 꼭 중력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가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얘를 움직였다 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건물 위로 올리는데 8,000줄의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8,000줄이라는 말 같아요. 그렇죠? 8,000줄의 에너지를 전기로 올리든 사람이 직접 올리든 높이는 얼마나 될까? m 주어져 있고 g는 9.8이니까 h는 8,000 나누기 mg 150 9.8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5.44 이렇게 나오는지 역시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 진도 나간 부분이고 진도를 한 번 더 나가야
또 끝까지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